법인이더라도 개인이 소유할 수도 있고 정부가 소유할 수도 있죠. 근데 저 표에 보시는 것처럼 초창기에는 국가가 소유하는 중앙은행은 뭐 절반도 안 됐었는데 19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집중적으로 국유화가 일어나서 지금은 뭐 정부가 소유하고 국영은행이라는 것이 이제 상식처럼 돼버렸죠. 아주 특이하게 그리스, 이탈리아, 남아연방은 100% 민간이 주주인 은행입니다. 그리고 벨기에, 스위스, 일본, 터키는 민간인의 지분이 50% 내지는 40% 내지 60% 정도 되는 민관 합동 은행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뱅크란 이름을 가진 정부 부처입니다. 금융위에서 금융 정책을 하듯이 감독 정책을 하듯이 통화 정책을 릭스방크 또는 분데스방크라는 이름을 가진 기관이 하기 때문에 스웨덴이나 독일 중앙은행 직원들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 중세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동안에는 금융업을 민간 가계 형태 중심으로 메디치나 푸거 집안이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동양처럼 금융업은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지배하면서 공공기관 형태로 중앙은행의 선조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때도 역시 법인의 형태로 운영이 됐었죠. 완전히 정부에 소속된 건 아니었는데 그런 전통이 이어져 와가지고 중앙은행이라는 특정한 법인의 형태로 이제 발전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초의 국유화 운동을 펼친 곳은 1914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소련이 처음이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다른 유럽 국가들은 야 미쳤다. 어떻게 은행을 국유화를 하냐. 손가락질을 했는데 우연히 냉전이 시작될 무렵에는 모든 국가가 소련을 따라가서 국유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소련을 비웃다가 다 소련처럼 돼버린 그것도 또 하나의 그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영란은행의 케이스가 보이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영란은행은 가장 중앙은행을 먼저 세웠던 나라 중에 하나라서 소련을 보고 가장 비웃었던 나라인데 2차 세계대전 직후에 가장 먼저 국유화를 한 나라 중에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방송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게 이제 LH 한국 주택토지공사인가요? 거기 아닙니까? 그것처럼 영란은행이 1, 2차 세계대전 중에 은행이 바라는 대로 근본이자들을 했다 안 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업이 올랐다 떨어졌다 하니까 그때 당시에 영국 사람들이 영란은행을 바라보는 게 21세기 한국 사람들이 지금 LH 공사를 바라보는 거의 그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저놈의 기관 국유화해야 된다고 해서 국유화를 해서 완전히 국민 밉상이 됐었기 때문에 영란은행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자기네들이 정체성을 밝히는 것 중에 가장 강조하는 게 저 맨 밑에 있는 것처럼 We are publicly owned. 우리는 국영입니다 하고 국영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다른 나라 중앙은행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인데 그만큼 영란은행은 한때 국민 밉상이었다 하는 것에 그 증거가 저기 이제 보인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중앙은행의 이익이라는 것은 삼성전자가 물건을 찍어서 만들어서 벌어들인 이익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익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경제학자가 잘 모르고요.